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캔들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남동녀 외동이라 쭉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도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됐죠. 엄마는 저 하나 잘 키워보시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데 정말 억척같이 살아오셨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저이기에 저희 모녀 사이는 돈독하고 애틋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한동안 잘 다녔는데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버겁고 힘들어져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로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질투도 많고 텃세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소문이 돌질 않나, 관심조차 없던 남자 직원한테 제가 꼬리를 쳤다고 하질 않나, 제가 한 실수가 아닌데 제 실수라고 뒤집어 씌우질 않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어디 가서 제가 먼저 그만두는 일은 없었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건이 좋은 회사여서 그만두기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있었다간 결국에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퇴사 후에 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었죠. 그러다 중학교 동창회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남친의 절친인데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소개하더라고요. 내 남친이랑 같이 만나봤는데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만나봐. 처음엔 남자 만날 처지가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자꾸 권해서 못 이기는 척 만나러 나갔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처음엔 솔직히 좋지도 싫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의지도 되고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도 저랑 자란 환경이 비슷했어요. 홀어머니의 외동으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서로 끌렸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아예 제 앞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평생 얘 하나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살았고 결혼도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쪽이 부잣집 딸이길래 직장이 있어. 젊고 예쁘기를 해. 도대체 좋게 봐줄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잖아?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 난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잘 알아들었다고 믿을게.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들이기에 더 가슴에 날아와 비수로 꽂히더라고요. 남친은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남친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 보고 있었고 전 남친을 말렸어요. 어색한 분위기로 그 자리가 마무리되고 한동안 전화도 안 받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만나자는 걸 몇 번이나 돌려보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멋모르고 철없이 사랑만으로 결혼하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헤어질까도 생각했었고 갑자기 살이 5kg나 쭉쭉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차마 남친 엄마 만난 얘기는 못 꺼내겠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해하실 게 너무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질 않으니 남친도 저랑 비슷한 상태였나 봐요. 결국 남친 어머니도 백기를 드시고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일이 없는데 이번엔 나도 말릴 수가 없네. 나도 많이 봐주고 시작하는 결혼이니 조건이 있어.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고 혼인신고도 살다가 차차하는 걸로 해.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우리 둘과 엄마는 보통 사람들처럼 치르고 싶었지만 남친 어머니가 더는 물러서질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결혼 승낙 받은 것만 해도 어디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혼수 준비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남친이랑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비싼 고급 제품을 사와야 한다고 일일이 브랜드까지 알려주면서 간섭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입을만 해도 몇백짜리를 요구했어요. 심지어 시댁 먼 조카 옷까지 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탐탁치 않아 하신 거 겨우 허락받았는데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형편에 너무 벅찬 요구였어요.
그간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거랑 엄마가 보태주신 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했거든요. 빚까지 내서 해야 하나 또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자기 엄마 설득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남친 어머니도 더 이상은 안 물러선다며 버티더래요. 내가 여태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하나 들이면서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하나 키우느라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살았는데 자꾸 엄마 실망시킬 거야? 그 정도 혼수도 못 해오는 애면 헤어지면 되잖아. 걔가 뭐가 좋다고 딱 붙어서 이렇게 애미속을 썩여? 그딴 애보다 훨씬 더 좋건 좋고 괜찮은 애들 얼마든지 더 소개받을 수 있는데. 속상해서 요새 잠도 못 자겠고 화병이 다 생겼어. 아들, 제발 정신 차리고 엄마 말 좀 듣자. 응? 결국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일부러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결혼 안 한다는 소리 나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 사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끝까지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 말든 계획한 대로 준비해 나갔어요.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 그때뿐이고 결국엔 수긍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결혼식 날짜를 가지고 또 딴지를 걸어 오셨어요. 남친 외가 쪽 친척들이 외국에 사는데 그분들 오는 시간 맞춰서 더 늦추라면서요. 근데 그게 거의 1년 뒤였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씩이나 뒤로 미루는 건 수긍 못하겠어서 힘들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다 포기해줬는데 이것도 안 되냐면서 이번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남친 이모 집으로 가출까지 했어요.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결혼할 때 다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든 걸까? 남친은 중간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남친도 이때까지 어머니랑 단 둘이만 서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랑 엄마 사이 못지않게 어머니랑 애틋하고 끈끈한 사이였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괜히 나랑 결혼하면서 저런 고통을 겪는 건 아닐까 내심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부잣집 딸에 배운 것도 많고 더 젊고 예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괴감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기간이 완전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친과 서로 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기만을 꿈꿨어요. 결국 어머님도 포기를 하셨는지 별 다른 딴지를 걸어오지 않으셨고 태풍 전야처럼 조용한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친이 좀 이상해졌어요. 연락하는 횟수도 줄고 바쁘단 핑계로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고 큰 건 집 계약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일부러 미루려는 것 같았어요. 뭐야, 이번엔 남친이 또 속을 썩이네. 결혼 한번 하기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거야. 산 넘어 또 산이더라고요. 갈수록 느낌이 쎄한 게 초기에 와서 남친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못 본 새 눈에 띄게 일쓱해진 게 딱 봐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했죠. 자기 요즘 왜 이래? 왜 자꾸 날 피하는 건데? 어머님이 또 결혼 안 된다고 방해하셔? 아님, 자기 딴 여자 생겼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거야? 남친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갑자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지금 바쁘고 힘든 거 알잖아.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일도 밀렸고 잠도 못 잤어. 네 맘 이해하는데 다 괜한 생각이야. 바쁜 불만 끄면 괜찮아. 혼란스러웠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제 결혼 소식을 들었다며 언제 어디서 할 건지 묻더라고요. 자기한테 꼭 청첩장 보내달라면서 축하해주러 오겠대요. 오랜만이라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친구 사촌 여동생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저도 몇 번 만나서 안면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려고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다닌다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만난다는 남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제 남친이랑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 조건이며 외모랑 나이, 직장, 여러 가지가 다요. 깜짝 놀랬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길래 아는 사람 같아 그런다고 들러댔어요. 정말 남친이 맞더라고요. 뭐 정말 이딴 일이. 뒤통수를 쳐도 정도가 있지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대충 친구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죠. 도무지 화가 나고 못 참겠어서 결국 제가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어요. 일단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얘기했더니 친구도 놀라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사촌도 지인이 소개해줘서 나간다고 한 거라며 나가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남자 쪽엔 알리지 말라고 하고요. 남친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개입한 건지 남친이 변심한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꼬라지를 하고 나왔을지 뭐라고 할지 궁금하더군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멀리서 보니 남친 엄마도 소개팅한 여자를 몰래 보러 떨어져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소개시켜준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도 끝까지 거부를 했었어야지.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남친놈이 더 미웠어요. 긴장했는지 연신 물을 들이키는 남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곤 남친 엄마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앉았어요. 주말에 중요한 약속 있다더니 여자 만나는 거였니? 그러자 남친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여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오늘 나가기로 한 여자가 제 친구 사촌동생이에요. 그제서야 남친이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이번까지만 만나면 진짜로 결혼 허락해 주신대서 억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뭐? 오해? 그럼 이런 자리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날 계속 피했던 거였어? 핑계대지 마. 정말 날 위했다면 끝까지 거부했었어야지. 비겁하게 그딴 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았어? 결혼까지 다 약속해놓고 이게 뭐 하자는 건데? 나 완전 바보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흥분해서 날뛰더라고요. 네 년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니깎게 감히 우리 아들이랑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 주제도 모르는 년이 어디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야?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볼 수도 있지. 안 그래? 네 년이 벌써 조광지처라도 된 듯이 왜 그러는 거야? 그 여자가 큰 소리를 쳐대는 바람에 손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지지 않고 따졌죠. 어디서 무식하게 막말이에요? 지금 둘 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아무리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받고 욕 들을 일 한 적 없어요. 아들 부심이 그렇게 대단하신데 솔직히 그쪽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명문대를 나왔어 잘생기기를 해? 그쪽 집안이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라고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 눈이 돌아가더니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제 쪽으로 뿌리더라고요. 끈질기고 독한 년. 니년만 아니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조건 가진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어디서 저런 꼬리에 없게 달린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 경찰 불러서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니년 잡아가라고. 제발 경찰 부르세요. 혼인빙자 사기로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고 제 팔을 3개 붙잡고 흔들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굴욕까지 당하니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이거 놓으라면서 팔을 빼려다가 그 여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갑자기 남친놈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를 일으키더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 나 너랑 결혼 안 해.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그러면 그렇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맞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했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누구 니까 놈이랑 결혼한대? 너 같은 마마보이랑은 결혼 안 해. 어떤 여자가 네 엄마를 보고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지 아들 잡는다며 그 여자가 또 덤비더라고요.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손님들이랑 직원들이 달려와서 말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달려오고 호텔 안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오고 정말 한바탕 쌩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리지만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남친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자란 동질감이나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죠. 마마보이 같고 찌질했던 남친의 모습에도 그저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는데 그 난리를 피우고 모든 걸 깨끗이 다 정리를 한 후에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다가 작은 캔들샵을 차리게 됐어요. 예전부터 캔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좀 고전했지만 어느새 단골도 생기고 소문도 나면서 대박까진 아니어도 엄마랑 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수입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러다가 가게에 손님으로 오게 된 지금의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2살이나 연하인데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멋진 남자랑 만나는 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남자라면 학을 떼고 연애는커녕 평생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남친의 적극적 대시에 결혼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드레스 피팅에 예물에 많은 걸 보러 다닌지라 조금 피곤한 어느 날이었어요. 도저히 체력이 안 될 것 같아 잠시 쉬어가자는 마음에 남친과 눈앞에 보이는 카페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고 앉아있는 동안 정말 다정한 제 남자친구는 자기야, 피곤하지? 한 군데만 더 보면 되니까 힘내자 하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 사람 품이 이렇게나 편안했던지 새삼 느끼는 순간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남친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또 선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람 꼴 보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얽히는 걸까요? 그놈도 절 알아봤는지 꼼찔하더군요. 남친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안 그래도 전에 얘기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일어나더니 전 남친 앞에 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 아내 될 사람 친구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결혼 앞두고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희 곧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지금 선보고 계신가 봐요. 두 분 잘 맺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야, 가자. 그놈 뭐하니 벙벙해 보이더군요. 저도 얼른 남친 팔짱 끼고 나왔어요. 자기야, 앞으로 저런 사람들 앞에서 기죽거나 떨지 말고 당당하게 봐. 알았지? 당신 충분히 멋진 여자니까.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이 사람 진국인 것 같아요. 그놈은 아직도 지 엄마 구미에 딱 맞는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지 아들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그놈 엄마나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 뜻대로 놀아나는 그놈이나 어쩜 그렇게 한심하던지요. 전 앞으로 이 든든한 남자와 결혼해서 제 일과 제 가정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